네, 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현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네, 오늘 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 특징주로 될 수 있는 8가지 종목 중에서 뜨거운 토너먼트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한 주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같이 좀 눌리면 안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어제 올렸던 거 다 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도 계시죠? 네, 대진표 공개하기 전에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시장 얘기 잠깐만. 예.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 약간 오늘 눌리잖아요. 네네. 이거 단기적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뭐 어제 올렸던 거 그대로 빼고 있는데 실망감이 그만큼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좀 장기화될 그런 조짐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푸틴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금융 제재를 이렇게 빡세게 하는데도 좀 강하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죄송합니다. 고집을 이게 부리는지. 이제 전쟁 얘기하다 보니까 좀 격해졌는데 좀 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푸틴이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꿋꿋합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제 헤로스라는 이제 항구 도시를 점령이 당하면서 곡물 가격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 전쟁 부분에서 어떻게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한국의 무역 제재가 오늘 이제 풀렸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 업황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네, 어제도 그 얘기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당장에 바로 뭔가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업황에 좀 개선 기대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양해가 이제 개막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유동성을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전 세계 시황과는 좀 미국을 이제 억지로 반대로 일부러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도 계속해서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중국 양해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계속 체크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이 합니다. 네, 오늘 최인호 전문가님 할 말 다 써버리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다 해오니까. 그렇습니까? 다 해버렸어요? 잠깐 간단하게 해야죠. 오늘 장은 오늘 산 빠지는 오빠장. 오빠장. 네, 오늘 산 빠지는 장. 이거로 마무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한 마무리. 네, 되게 오늘 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새로 듣는 단축어.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에 지금 봐야 될 부분들, 지금 현재 상황들 가볍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도 8가지 종목들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대진표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쟁쟁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또 건설 쪽에서 나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DI 동일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이 있는데요. 이번에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에 그랬고. 영향 받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3라운드는 두산중공업 대 일진파워.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큰 종목과 작은 종목 나왔는데 어떤 게 이길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루트로닉 그리고 심텍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게 좀 쟁쟁하게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건설주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좀 있습니다. 뭐 HDC 현대산업개발은 좀 사연도 있는 지금 종목이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런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결판을 짓는 중요한 또 캐스팅 보트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올렸습니다. 8강 1라운드 URL을 올렸습니다. 이거 딱 클릭을 해보시면은 두 종목 고르실 수 있어요. 한 종목 고르셔가지고 난 이게 더 잘 갈 것 같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셨다시피 투표 한 표 차이로 막 이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그 시청자들의 고견을 한번 미리 던져보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이 건설주라는 거, 결국에는 시장의 영향을 지금 안팎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유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또 정치로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우리 전문가께 좀 궁금한 것이 이 건설주의 요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고유가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십니까? 아니면 대선 쪽에 맞추십니까? 단어만 우선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대선 쪽에 맞추고 대선. 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요? 저는 원자재와
또 고유가를 같이 고유가 네, 묶어서. 원자재까지. 원자재까지. 약간 네. 두 분이 안팎으로 약간 갈렸어요.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선 김용호 전문가님. 네. 우선은 저는 이제 대성 정책 쪽에 그걸 맞추고 있고 그 네. 전에 그 유가 고유가에 따라서 이제 이 건설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제 고유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네. 이 원자재들이 올라가면서 아파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순이익을 남겨주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지 그 아파트 자체 그 수요만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네. 부분은 거품이 분명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선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양 후보 모두 250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주택을 네.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건설사들이 2022년에는 좀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추가로 이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에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 쪽도 발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아파트 공급. 거기 너무 네. 얘기하지 마세요. 최인호 전문가님 하셔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간략하게 그러면은 오늘 중투적으로 하지 너무 앞에 다 잡아먹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 먼저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국정이 그러면은 포인트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하셨는가 봐요. 네, 핵심 포인트. 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대선 이후에 그 물량을 맞추려면은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호, 이제 20만 호로 맞춰야 되는데 그 20만 호를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대형 건설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 한 16만에서 17만 호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그걸 챙기고 한 네. 4만 호 정도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그걸 챙길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중소형 건설사도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제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PER이 낮고 시가총액이 좀 적정 주가에 네. 현금 유보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중소형 건설사가 좋은데 그렇군요. 그런 건설사로는 이제 뭐 한라라든지 네. 아니면 뭐 한신공영, 동부건설, 계룡건설 이런 건설사들이 있다. 그냥 네. 참고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고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이제 주택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이제 챙겨봐야겠죠. 주택 비중이요? 네, 맞습니다. 뭐 DL, ENC라든지 아니면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이런 건설사들을 유명한 건설사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건설사들을 미리미리 챙겨 놓는 게 앞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 이런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졌을 때 이 주가의 움직임, 상승세를 같이 올라탈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 이야기했네요. 제가 그럼 이제 포인트를 이야기드려요. 금방 이야기했던 뭐 건설사 같은 경우 그걸 도급순위. 그러니까 도급순위의 순위를 가지고 대부분 평가를 많이 하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아까 그 고유가에 관련되고 그다음에 머티리얼 그러니까 재료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좀 이게 지금 주가라든지 흐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대선은 지금까지 역대급 대선에서는 다 건설과 토목이 다 항상 상승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많이 끼치다 보니 그랬는데 고유가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철근. 네. 철근. 그다음에 샤시 같은 알루미늄, 네. 수많은 자재들이 다 수입을 거의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사들이 마지노선이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도 있고 그다음에 땅을 갖다가 매입하고 할 때 보면 기존 토지 지가 자체가 네. 지가 자체가 워낙 지금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건설사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중대재해 이제 산업 이번에 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HDC한테 예. 산업개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어찌 보면 표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터지고 난 뒤에 좀 지나서 이제 3표 산업에 이제 걸렸죠. 첫 번째 1위가 됐거든요. 시멘트죠, 시멘트. 예, 그 시멘트. 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건설 현장이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중대재해에 관련된 거는요. 인건비가 항상 더 많이 들어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서. 네. 인건비. 예, 그러면 무조건 아파트들 모두 짓게 되면 당연히 공급가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점에 일단은 보고 일단 차관을 하시고 일단은 계산을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고 인건비. 대선은 항상 토목하고 건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신도시 3기라든지 이거는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필지에 지금 누가 들어갈지 다 예상됐기 때문에 다 그런 이제 게임이 그냥 다음 도시 신도시라든지 새로운 정책에 반영된 겁니다. 우리 한국 국토 지도를 보면 거의 네. 5년 미리 다 선반영이 돼 있어요. 네. 선반영. 그러니까 네. 그 점을 먼저 일단 포인트로 좀 보시는 게 네. 건설 토목은 항상 미래입니다. 당장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점. 그게 포인트. 그러니까 두 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건설과 관련해서는 모멘텀들이 상당히 내외적으로 많다 좀 이런 생각이 예, 그런데 들어요. 이제 네. 수익적인 면에서는 예. 조금
안 좋다. 영업 안 시가 좋다. 영업 이익전에서는 아, 이제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요. 인건비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도 맞습니다. 그렇고. 가격 전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집에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또 그러니까 그 아파트 살려는 사람들이나 네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비싸게 돈을 더 내야 되는. 내야 되는 거죠. 네. 그쵸. 그건 인플레이션이죠. 모든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높게 고평가돼 있다는 점이 좀 네. 문제점입니다. 부담으로 네, 작용하고 부담이죠.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새로운 또 정책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케이. 그러면요, 이야기하다 그- 보면 나오겠죠. 네, 네. 그 수주를 어쨌든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네. 지금 시점에서는 국내 수주에 대한 포션이 많은 건설사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해외 쪽에 수주가 많은 건설사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건지 근데 그게 좀 도급 궁금합니다. 순위 1, 2, 3, 4, 2 랭킹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해외 수주 플러스 그다음에 국내예요. 이번에 현대산업 이번에 HDC 같은 경우에도 네. 무너진 데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월계동에 네. 재건축 시공을 또 확정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강자는 강자인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도 같은 네.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대선 이후부터는 국내 수주 움직임이 일단 활발해질 거기 우선 때문에 국내부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제 대형 건설주들은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나머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을 거기서부터 이제 오히려? 저가 매력을 알겠습니다.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모범생을 골라야 되는 거네요. 그쵸.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둘 다 잘하는 그런 회사를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있잖아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있고 삼성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이 둘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우선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가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네. 김영우 전문가요? 자, 이게 제가 고르면서도 되게 눈치가 보였는데 저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딱 갈렸습니다. 골랐습니다. 왜 눈치가 보이셨어요? 이게 눈치가 이제 보이죠. 저 같은 눈치 장본인이죠. 주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 리스커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 좀, 고르기가 애매했습니다. 네. 자, 우선은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좀 가시는지 좀 더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초반에 좀 헷갈리네요. 자, 우선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자, 게 있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일단 네. 플랜트 시공이 일단 기본적인 주 회사입니다. 플랜트 시공. 플랜트 시공. 예. 근데 지금 멕시코 정유 공장이라든지 그 시추하는 곳이랑 또 말레이시아 또 사라와게 또 메탄올 또 거기도 플랜트 시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번에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또 큰 또 대규모 국영 또 거기에서도 또 그걸 갖다가 수주 이 땄다고요? 수주를 땄는데 네. 비밀리에 땄고 금액도 안 나왔었어요. 금액이 공개가 안 되나요? 예, 처음에 나왔을 때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는 제가 네. 봤을 때는 플랜트뿐만 아니고 이 탄소 포집 탄소 기술까지 포집.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거는 진짜 같은 거로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게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DC보다. 예, 까도 뭐가 더 나올 수 있는 어찌 보면 미래의 신동력에 좀 발맞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양파 있고. 같은 예, 거. 양파 같은. 네. 예, 그만큼 또 삼성이라는 또 대기업이죠. 기업이 또 포진하고 있으니 예. 어차피 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네. 플러스 요인도 되고 하지만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한 표를 사실 저도 건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고 싶었었는데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면 일반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통 뭐 안에 살까 플랜트가 뭘까 어디 뭐 이렇게 시추관 올라 뭐 배관 같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설명해 그래도 주려고. 예, 그래도 혹시 해서 제가 일단 오늘은 네. 약간 소외된 종목들 잘 모를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위주로 일단은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HDC 현대산업개발 살짝 매력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고르기 좀 눈치 좀 보이셨다고? 죄송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이 아주 투자적인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예. 잘못을 한 거는 명백히 맞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건설 전체적으로 규제가 들어간 것도 맞는데 아무튼 그 붕괴 사고 이후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이 기업이 움직임이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APG 네덜란드 이제 투자 업체죠, 기업이죠. 이 현대산업개발이 투자를 한 네덜란드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이 요구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그런 정관안들을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주가가 또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요구안들에 보면은 뭐 ESG라든지 아니면 네. 지속 가능 경영, 지배구조 개편 이러한 앞으로 기업이 성장성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네. 부분들이 주가의 모멘텀이 일어나면서 오늘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아까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계동의 이제 재건축 네. 조합 부분을
따냈습니다. 네,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 그 건설사를 이기고 네. 그런 부분들을 따냈기 때문에 리스크를 한 번 더 해소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 제가 또 보는 포인트는 이제 2월 달에 정몽규 회장의 지분이 100% 들어가 있는 이제 M&Q 투자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네. 부인이랑 관련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참 전 진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별로입니다. 네. 예. 참 별로지만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어찌됐든 이 오너 일가가 그 부분을 투자를 했다는 게 적감에서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이제는 투표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청자분들이 골라준 종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 대 역시. 삼성엔지니어링.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의 신이라고 제가. 예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투자적인 조심스럽게 관점으로. 골랐는데. 네,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네, 돼요. 투자적인 네.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삼성 엔지니어링 4강에 올라갑니다. 그럼 현대산업개발 간단하게 전략으로만 살짝 마무리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격 전략. 가격 정도? 아무튼 이 현대산업개발이 이 대선 이후에도 정책 모멘텀을 받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전체 건설 섹터에 대해서 수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23,000원으로 23,000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삼성그룹의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밸류체인에 한 축을 크게 담당을 할 것이지만 지금 러시아에 크게 수주를 한 게 있어요. 1조가 넘는 부분을 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나. 그 부분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을 고르지 못한 오케이. 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라운드 때 좀 더 얘기를 네,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네네. 자, 그러면요. 지금 현대산업개발, 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 지금 8강 2라운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네, DI 동일 그리고 사마 알미늄. 알미늄. 네, 이번에 이게- 알루미늄 그쵸. 가격 모멘텀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투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 네. 동일 대 사마 알미늄 두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 네. 채팅창에다가 글 써서 올리시면 돼요. 링크예요, 링크. 링크 들어가 링크를 좀 주세요. 눌러주십시오. 이게 어렵지 않죠? 안 되면 저희 PD들이 지금 손가락으로 세는 걸로. 네. 링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올라간 거 눌러서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I 동일 대 사마 알미늄. 오늘 알루미늄 관련된 그런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두 전문가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야겠죠? 최인호 네. 전문가님. 네. 알루미늄. 표현이 참 어렵죠. 네. 어떤 사람 알루미늄이라고, 알미늄이라고. 네. 예, 정확한 표기가 없어요. 외국어라서. 예, 외국어 외래어라서. 근데 알루미늄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를 대부분 잘 몰라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어디서 종목부터 나오는가. 얘기 좀 듣고 하면 안 될까요? 자, 종목부터. 종목은 되게 알루미늄에. 많아요. 예, 종목은 많은데, 자, 오늘 제가 선택해 가져온 주세요. 거는, 선택, 예, 선택. 네, 사마 DI 동일 대 알루미늄. 사마 알미늄. 근데 이 두 회사가 박빙이에요. 그래도 사마를 하니까. 사마 알미늄. 사마. 저평가되어 있는. 네. 자, 그럼 종목들은 우선 먼저 들어보고 이제 그다음에 좀 자세히 네, 들어볼게요. 이제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선택할 저는 거예요? DI 동일입니다. DI 갈리네요. 동일.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갈리네요.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마알미늄. 삼알루미늄. 일단은 이 3대 알루미늄 시장에 일단은 우리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또 무섭게 또 나와오르는 또 이 회사인데 네. 삼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후공정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후공정에 이제 하는 건데 알루미늄을 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생활에 많이 쓰는데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술로 맞아요. 기술로 들어가는 건데 이 알루미늄이 우리나라에 나지 않고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나오는 게 돌이에요. 돌. 예, 복사이트라는 돌입니다. 돌처럼 생겼어요. 예. 돌에서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네, 돌에서 출처에 돌처럼 이게 색깔이 돼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프리카 기니, 그 다음에 동남아 같은데 베트남 북부 지역, 네. 그 다음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채굴되는 지역이 기니하고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문 기지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기려 하는데 기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는 약간 네. 내전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고요. 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이 재료값이 많이 올라가 지금 4,000불대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4,000불대 근접 거의 금값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지금 알루미늄 섹터인데 네. 이 지금 이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2차 전지 지금 우리 2차 전지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분인데 이 DI 동일과 사마 알루미늄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이 세 개가 거의 빅3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어쨌든, 이제 사마 예. 알미늄을 예. 고르신 거고 이제 그리고 DI 저평가되어 동일. 있다는 점이 네. 시장에서 포인트만 저평가되어 있다는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 네네. 삼알미늄 이제 그렇죠. DI 동일에 대해서 매력 포인트 어필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생산 2등 국가가 이제 러시아고 그 부분에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아까 건설주 잠깐 얘기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이제 거푸집 만들 때 또 쓰는 게 알루미늄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원자재 또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알루미늄이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걸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알루미늄 박이라는 거를 이제 제조 라인을 확대해서 또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 박, 즉 이제 양극박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네. 이게 양극박이라고 불리냐? 바로 이제 2차 전지 4대 소재 중 하나가 이제 양극재죠. 네. 그 양극재를 감싸주는 거를 이제 그런 일을 양극박이라고 하는군요. 합니다. 네, 예. 바로 이거를 만드는 게 DI 동일이다. 네. 이 DI 동일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중점 있게 보는 거는 이것 또한 국내 배터리 3사, 대장주 3사의 거래처, 네. LG엔솔, 삼성 X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탄탄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계속해서 거래처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네. 있고 이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이제 증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래처들이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대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증설을 할 때도 그 대장 기업들과 협업을 해요. 근데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증설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일 알루미늄의 고객사 증설? 네 맞습니다. 증설이 네.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알겠습니다.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오늘 두 분이 뭐 이렇게 많이 네, 준비하셨는지 그 시간이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는 너무 이제는 좀 없어가지고. 단호하게 꺾어버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예. 이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확인해 바로 봐야 될 보죠. 것 같아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어떤 게 이겼을까요? 예, DI 동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알루미늄. 자, 그러면 4강전에는 사마 알루미늄이 넘어가고요. 네. DI 동일 가격 전략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DI 동일 뭐 깔끔하게 목표가 28만 원. 28만 네, 원.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많이 알겠습니다. 많이 밀린 상태에서 지금 좀 매집의 그런 작전으로 들어가 보자. 네, 맞습니다. 28만 원 가격 제시해 주셨고요. 일단은 사마 알루미늄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제 3라운드 종목 공개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라운드는 대진표 공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진표 보여주세요. 요즘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두산중공업대 일진파워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종목의 차이가 있다면 크기의 차이가 아주 크다라는 정도가 있는데요. 좀 더 네.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또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URL 올릴 테니까요. 이 두산중공업대 일진파워 어떤 게 더 매력이 있는지 똑같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원전에 대한 얘기를 요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네. 계속해서 탄소 중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또 대선에 또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네. 질문을 좀 드리자면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핵심 에너지원이 되나 안 되나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되죠. 무조건입니다. 네, 무조건. 최인호 전문가들 됩니다. 그럼 최인호 전문가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전이 지금 대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또 고유가 고체 에너지에 관련된 수급 부분도 있고요. 네. 네. 두 번째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후세에 또 우리 이 좋은 자원을 알려줄 수 있는 또 에너지,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도 같이 이렇게 같이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원전도 사실 친환경 부분의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진이라든지 재해를 맞았을 때 거기에 후폭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안 좋은 시각이 가지고 있지만 네. 그걸 또 하는 또 재생업체라든지 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이렇게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로 믿고 있고요. 네. 그럴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찌 보면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는 북이 있고 예. 일본과 중국 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원전이라든지 풍력 그다음에 수력 같은 발전소에 가지고 있는 전기 공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한테 없는 게 많은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우리 발전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발전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생각이 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원전은 간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김용호 전문가님도 이제 원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원전 일단은 지금 그린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네. EU 텍소노미에서도 원자력을 이제 그린 에너지로 채택을 하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K 텍소노미에서 원자력을 포함 안 시켰다가 이제 네. 빠르게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대응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이걸 바꿨죠? 기저전력으로 네. 가겠다라는 네. 발언도 앞으로의 그 원전이
원전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지금 현재 석탄 사용이 제한이 되고 있고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본다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발전 설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설치하는 데 있는 노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네. 지역 주민의 반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장 당장에 대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에너지는 일단 네. 원전이다. 일단 원전하면은 제일 큰 게 가성비죠. 네.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위험한데 좀 가성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위험성도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그 처리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리스크가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네.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원전하고 신재생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같이 간다고 종목들을 볼 동반이- 때. 동반- 네, 맞습니다. 동반이죠. 동반해서. 네, 근데 이제 제일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전이 가장 강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한 것이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그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 거로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고유가가 유가가 안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장기화로 보고 있고요. 네. 안정되는 게 얼마 정도예요? 안정된 건 시장에서 느끼는 이제 금액이죠. 그게 한 보통 60에서 70이었지 않습니까? 네, 일단 $100 아래로. 예, $100 아래 100도 너무 크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너무 음악 많이 자체가. 올라가지고. 예, 한 60에서 70 정도 선에서 네. 내려와야지만이 되는데 네. 제일 문제는 전기 사용량이 워낙 많아지. 전기차도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5조 한 8천억 정도 또 적자도 나오고 있고 해서 네. 일단은 전기값도 상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게 문제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전은 네. 일단은 만들어 비우는 비용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네. 원전은 무조건 숨도 안 쉬고 간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3라운드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두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들께서는 어떤 종목 고르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두산중공업대 이번에는- 뭐였죠? 네, 두산중공업대 일진파워인데 일진파워입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대장이죠. 두산중공업입니다. 큰 종목. 네. 네. 최현 전문가요? 저는 1.파워입니다. 또 갈리네요. 네. 오늘 일부러 짠신 건가요? 왜 이렇게 어제랑은 왜 이렇게 다르죠? 다 갈리는데요. 그러네요. 저는- 어제는 예. 되게 훈훈하게 시작했던 것 아유, 같은데. 이제 본색이 드러나시는 그렇군요. 네, 1.파워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일진파워요? 자, 일진파워는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화력발전소, 뭐, 하동이라든지 일산, 당진 이런데 그 화력발전소의 이제 정비, 경정비를 맡는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정비요? 예, 정비. 정비. 예, 경정비. 예. 네. 그러니까 이 AS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형 원전이라 부르는 SMR이 이제 네. 미국에서 들어오면 사실 그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뭐 두산중공업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 저는 종합 사실 어찌 보면 종합 건설회사랍니다. 어찌 보면 그렇군요. 그 꽃배대 자체는 근데 이거는 핵심이죠. 원전의 핵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일진파워 왜냐하면 AS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시 기술이 빠져나갔을 때 그걸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창시적인 효과를 봐서 제가 일진파워를 가져왔고요. 네. 지금 추세가 뭐 차트를 보시면 일진파워 보면 네. 가슴이 떨립니다. 그림이 진짜 이쁘다라고 진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세게 올랐네요. 예, 진짜 멋지게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또 미인 예. 차트. 네, 상당히 미인입니다. 그래서 네. 일진파워를 가져왔기 때문에 또 시장에 지금 계속 뭐 원전하면 일진파워가 항상 거론되고 하니 네.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은 좀 네. 이렇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 네. 일진파워를 제가 저는 먼저합니다.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좀 큼직한 종목이 좀 더 지금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김영호 전문가 어떻습니까? 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저는 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보았기 때문에 네. 두산중공업을 매집하면 할수록 좋은 매집.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네, 분들은 맞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인데 원자로 용기 제작이 가능한 단조 설비 업체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 기업과도 SMR 소형 모듈 원자로도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네. 두 가지 모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2월달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가 한번 납입이 실패를 했다가 2월달에 다시 재납입을 한 결과 완료가 되었어요. 그 말은 신규 투자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다. 이제 앞으로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려되는 게 없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을 좀 길게 보고 가져가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SMR과 함께 갈 수 있는 성장 동력 파트너라고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당연히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두산중공업에 그렇죠. 비해서는 네.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투자 핵심 기술이고 네. 그쪽은 종합건설과 여러 가지 이게 국내 최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두 분의 어디 뭐- 시점이 다르다는 거. 시각이 네, 다른 맞습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투자 종목이에요. 투자 그렇죠. 기간 네. 포트적인 부분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진파워도 네네.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러네요. 네. 이제 두산중공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고 일진파워는 기본에 충실한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좋은 주셨거든요. 정리.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팽팽할 때는 다시 한번 투표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두산중공업. 예. 역시 좋습니다. 체급 차이는 무시를 못하나 봐요. 역시 헤비급이 이겼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또 크기로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너무 종합 단순해. 쪽에다가 종합 쪽에다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저는 최인호 전문가가 말씀하셨던 그 일진파워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도 네.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진파워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추가적으로 좀 전략 한번 해보고 네. 넘어가도록 지금 하죠.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원전을 일단은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또 흐름도 있고 해서요. 네. 일단은 지금 고유가 플러스 정책 여러 가지 혼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도 가지만 네. 분명히 이 종목 이 섹터 같은 경우에도 분명 시장에서 약간 외면받는 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까지만 봤을 때 제가 네. 한 25,000원 정도 네. 목표가는 25,000원 정도로 보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알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일진파워는 25,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4강에는 두산중공업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에서는 어떤 종목 대결 펼치게 될지 대진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죠. 네, 루트로닉과 심택입니다. 이번에 영업이익이랑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고가도 달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팽팽한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좀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루트로닉, 이건 또 의료기기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 심택은 이제 패키지 기판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고가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저희가 묶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URL 올라가 있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종목들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온다. 이러다가 여러 가지 다 있다는 거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좀 찾아드리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뭐 원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다. 근데 이게 네. 딱 머리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또 골라볼 수 있는 쪽으로 좀 참고하시라고 네.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정기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종목이 없어서 투표를 못 하고 계시고 계신다. 본인 종목이 나오기를 본인 기다리고 종목이 나오길 계시나 봐요. 때까지. 네. 그때까지 시청하시면 돼요. 이걸 많이 하니까 1년 걸리니까. 많이 하다가 2,500 하나 정도 또 얻어 걸리는 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또 기대를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도 어떻게 좀 갈릴지 좀 체크를 해 보죠.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 어떤 종목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진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둘 다 되게 쟁쟁하죠. 둘 다 좋은 네, 기업이고 쟁쟁해요. 지금 실적도 호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저는 심택입니다. 심택. 심택.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요? 저도 사실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아까 한 5분 전까지 고민했었는데 오. 저는 약간 시장에서 약간 지금 외면받고 있는 루트톤이 루트로닉. 루트로닉으로.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기판 이게 업황 요즘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패키징 기판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네. DDR이 한마디로 이제 램이죠. 그렇죠. 컴퓨터의 이제 속도, 처리 속도를 이제 담당을 하는 부분이고, DDR4는 결국에는 다 DDR5로 바뀌어야 돼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의 PC방 있죠. 네. 그 PC방 본체 다 열어서 DDR5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 그렇죠. 수요가 많고, 제가 이제 PC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산업 네. 전반적으로 그 DDR5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사실 DDR5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때부터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가셨겠죠. 네. 하지만 지금 입장에 봤을 때도 실적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택 같은 경우에 메모리 패키징 기판도 만들고 있지만 비메모리 패킹도 만들고 있으면서 다 하네요, 그럼. 그렇죠. 거의 다
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도 계속해서 DDR5로 지속해서 양산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 같이 가는 심텍, SK 하이닉스가 같이 가는 심텍 입장에서는 네.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다.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무서우실 겁니다. 그럼 지금 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들어가신다면은 안 나오네요. 되겠죠? 안 된다는 될까요? 관점보다는 비중을 정말 소액씩 하셔가지고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한두씩 산다는 한두씩. 느낌으로 요즘 계속 오늘 계속 모으자는 얘기가 많네요. 네, 좀 모아가야 되는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네, 변동성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오늘 조심. 컨셉은 매집.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루트로닉 이건 또 피부과 쪽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죠. 어제 또 치과 했었는데 오늘 또 피부과로 좀 예, 넘어옵니다. 피부과, 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 레이저라든지 안과 관련된 레이저 일단은 기계 회사인데요. 네. 일단은 해외 65개국에 일단은 법인이 다 오. 나가 있어요. 미국, 그 다음에 의료의 글로벌하네요. 최고인 독일부터 시작해서. 예. 맞네요. 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좋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적재산권이라 불리는 그 574건 정도가 되어 있어요. 약간 특허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특허라고 봐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레이저 부분에서는 그냥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네. 왜 제가 이 종목을 하냐면 리오프닝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네. 일단 두 번째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되면 또 피부 좋은 거 많이 또 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계산을 해서 제가 이 종목을 왜냐하면 너무 기술적인 거나 산업적인 것보다는 네. 생활적인 거. 그래서 네. 제가 5분 동안 연구했던 게 이걸 아까 저걸 아까 심택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많죠. 그쵸. 예, 기판 회사니까.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때 분명 네. 피부과나 피부 미용실 가서라도 분명히 이 기계를 갖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기 네,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 많이 해요. 저는 리오프닝 네. 하고 나면은 색조 화장품도 당연히 네. 뭐 각광을 받겠지만 요즘에는 피부 쪽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네.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피부만 토목공사라고 네, 네. 피부만 피부 예뻐도 토목공사, 네. 피부 미인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레이저는 확실히 조금 탄력받지 않을까. 관심 있는 종목이시죠? 어쩐지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일단 좋아요. 실적이 계속 좋고 증감 네. 추세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심테크 루트로닉 또 갈렸습니다. 오늘은 4라운드 동안 전부 다 갈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골라주셨을 것 같아요. 심텍인지 루트로닉인지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뭐가 될까요? 어. 심택. 그렇죠. 심택. 그쵸. 심텍. 수밖에 없죠. 이게 정말 주눅 드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럴 필요 없는 우리 것 전문가들이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이 종목이에요. 아니, 아니, 예. 루트로닉을 고르시고 그렇죠, 심택이죠. 이렇게. 리오프닝. 예, 그만큼 리오프닝 많이 들어갔어요.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응원하는 마음에서 좀 예.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심택이 제가 이겼다. 말 도와드릴게요. 종목 내가 약한 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리 잡을 때까지 좀 각자 살아남는 걸로. 자, 그러면 루트로닉에서 가격 전략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목표가 3만 원. 왜냐면 52주 지금 신고가를 계속 4분기 실적도 계속 호조를 지금 잇고 있는 상태에서요.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 3만 원 정도. 3만 원. 목표가 3만 원. 정확하게 3만 원. 3만 원. 알겠습니다. 3만 원. 주요 매물벽 뚫고 올라가고 있는 루트로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4강 라운드에 올라가는 종목들 4가지가 모두 다 추려졌습니다. 대진표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왔고 이제 삼화 알미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두산 중공업이 올라갔고 심텍이 올라갔습니다. 야, 이거 네 종목 다 쟁쟁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자, 그럼 4강 첫 번째 라운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각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건설주 쪽에서 살아 올라온 그런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지금 가장 이 차트적으로 알루미늄의 가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솟고 있습니다. 삼화 알루미늄이 되겠는데요. 두 종목 중에 하나 지금 URL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고 링크.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뭐 갑자기 발음이 꼬여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망고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자, URL 누르시고요. 자, 그럼 두 종목 중에서 우리 전문가들께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 우선 두 종목 다 제 종목이 아니네요. 그래도 골라야 돼요. 그래서 고르기 힘든데 저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약간 그 체급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인호 전문가님? 꼭 반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개 다 제 네.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삼성 엔지니어링을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겹칩니다. 네. 아, 삼성 엔지니어링 둘로 겹치는데, 자, 그렇다면 삼성 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우리 최인호 전문가로 좀 들어볼게요. 지금 일단은 그 중동에 있는 아람코라는 회사 프로그램 자체에서 우리나라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플랜트를 갖다가 거의 그냥 1대1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공시하지 않고 그냥 거의 비밀리에 거의 우리 삼성 엔지니어한테 거의 맡길 정도로 일단은 중동에서는 일단은 삼성 자체가 되게 커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왜 해주고 싶은냐면 삼성물산이라는 원래 건설이 있어요. 네. 삼성물산 건설이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만들 때도 네. IMF 때 그때 우리가 달러가 2,000원까지 올라갈 때도 적자를 내면서 건물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어려운 사실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이슬람에서 적극적으로 공세해서 삼성을 갖다가 어찌 보면 네. 도급 수리가 낮은 삼성물산 그러니까 건설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조의 레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97년도 이럴 때. 네. 그래서 그 삼성이 그때부터 물산이 커 나가면서 이렇게 같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랜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동에 거의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 다 공급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우리나라의 차세대 건설 먹거리, 토목 건설 먹거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근데 아까 좀 전에 8강 때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이건 약간 좀 우려가 된다라는 포인트 있지 않았어요? 아, 네, 있었죠. 예. 러시아 이제 대규모 수주 리스크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스위프트 축출이 되었고, 그런 대금 결제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수주를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길 수 있다. 그건 약간 치명적인 단점 아닙니까? 좀 치명적인 단점이긴 하죠. 네.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성장성을 말을 해봤을 때 네. 삼성이라는 그룹의 이제 탄소 중립 밸류체인을 담당하는 전반적인 그 모든 밸류체인을 건설하고 설계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발틱 에탄 크래커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중국 네. 기업이랑 1조 넘는 1조 3천억 정도 될 거예요. 1조 3천억의 규모의 수주를 이미 체결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러시아 이 수주 리스크와 약간 해지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치 부분도 있죠. 근데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제가 토목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속 기차가 없어요. 네. 어떤 일부분이 한정돼 있어요. 대륙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물 기차 노선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프로젝트가 일단 미주 시장도 넘어간다는 일단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의 인프라, 토목, 이게 플랜트, 건설과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종목은 강력하게 일단 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의견이 겹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면서 같이 세 분이 다 같은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네. 보여주시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대 카말미늄. 의외로 이거 팽팽하죠? 의외로. 한 표 차이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겼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 이게 두 종목이 다 최인호 전문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사마 알미늄과 관련된 추가적으로 좀 AS로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략이요. 예. 일단 목표가를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 아니면 목표가 먼저. 먼저 아니, 주세요. 오늘 네. 알루미늄 섹터가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은 다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 섹터 자체가 올랐는데 네. 이게 강한 회오리 같은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겁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썰로 풀자면 우리 네. 제네시스라는 제네시스라는 차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 트렁크도 알루미늄이에요. 트렁크 목작도. 그러니까 캔도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이 일반적인 생활에서 김밥 날아가서 김밥을 우리가 한 줄 싸더라도 호일을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뭔가 굉장히 친숙해져 버렸습니다. 친숙해지죠. 네. 네. 공동적이라는 시청자분들이 단어가 나올 줄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주부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세타는 강한 이게 태풍적인 걸로 해서 네. 올 수요가 있다. 예, 수요가 되게 많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팽팽하게 나온 것도 네. 예. 가격 전략은요?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3,000원입니다. 33,000원. 좋습니다.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 결승전에 올라가고요. 네. 두 번째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2라운드에 올라와 있는 두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자, 원전 쪽에서는 계속 두산중공업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 쪽 네. 심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자, 과연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원전이냐 아니면 반도체 기판이냐 제가 볼 때는 좀 쟁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요. URL을 지금 방금 올라갔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심텍 대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좋으십니까? 이번에는 다 제 종목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 더 힘든 자신감 부분인데, 뿜뿜. 네, 그래도 자신감 있게 저는 심택입니다. 네. 심택으로 네. 가고요. 자, 우리 최현우 전문가요? 전 두산중공? 예, 두산중공 가겠습니다. 두산중공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희한하게 예. 계속 네. 바뀝니다. 또 방송이 묘미지 않습니까? 오늘 뭐. 네, 묘미. 예. 알겠습니다. 묘미 만들어 불금의 보고요. 묘미입니다. 예. 자, 오늘 김영우 전문가의 심택 네.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심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DR5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작년 대비 그 경험치 데이터를 봤을 때 DDR4가 이제 전환된 시점에서 그 관련 섹터의 그 증가량을 보면은 주가가 3배 정도 뛰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그 주가의 3배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을 아직은 받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요. 그만큼 실적이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 기대감도 남아있고, 앞으로의 이 산업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이 메모리 기판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산업이든 거기에 맞는 그 기판을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산업에서든 그 기판이 필요한, 그 틀에 맞는 기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각자 다양한 산업이 될수록 그런 기판들의,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 부분을 좀 모멘텀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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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택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두산중공업은요? 두산중공업은 일단 원자력과 그다음에 네. 풍력, 화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생에너지까지 같이 조화롭게 같이 나가는 그냥 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종합건설이지만 지금 요즘에 광고도 두산이 그렇게 많이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친환경을 많이 친환경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강조하죠. 근데 시대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시대가 트렌드 요구하니까. 자체가 네. 요즘에는 친환경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다 봐야 되지만 그냥 일단은 지금 있는 이슈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두산그룹, 두산중공업은 분명히 또 강한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 주목해 볼 종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신생에너지에도 사실은 더 메리트가 있어요. 터빈 같은 네. 예, 풍력 이제 발전기의 터빈이라든지 그러면 네. 최현우 네. 전문가는 원전하고 친환경 중에서는 친환경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 아니죠.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으로서 원전이 일단은 먼저 우선은 우선이죠. 원전이고, 원전이고, 네, 아, 원전이 투자할 때도 우선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순서를 네, 그렇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살아갈 때 네, 이제 네.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럼요. 이제 더 깨끗한 이상 뭐 환경에서. 뜨거운 지구에서 살기 싫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친환경 쪽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심택과 두산중공업 어떻게 나왔는지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두산중공업. 한 표 차이. 한 표 차이네요. 네. 두산중공업 잘하신 좀 거예요. 박빙이네요. 진짜 이번 4강전은 상당히 박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좋게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산중공업 결승전으로 올리고요. 네. 심택과 관련해서 이 두 종목 다 우리 김용호 전문가가 네, 맞습니다. 전문가 거니까 네네. 심택에 대한 가격 전략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심태그 목표가 6만 원 잡도록 하겠고요. 네.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지만 분명히 건강한 조정 구간이 올 겁니다. 오겠지만 6만 원이라는 목표가는 도달을 할 것이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살짝 단기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이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려가 이제 꺼졌을 때 네. 단기적인 조정이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에 두산중공업을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심택은 지금 올라가잖아요. 네네. 약간 눌렸을 때 들어가라고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추세선을 네. 지금 그려본다면 기술적으로 추세선을 그려서 그 추세선의 하단 부분에서 받아보시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진짜 알겠습니다. 차트 깔끔해요. 네 깔끔하죠. 보면. 계단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런 네. 게 바로 이제 실적이 견인하는 그런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쟁쟁했던 두 종목 심택과 두산중공업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4강 라운드도 끝났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결승에 올라가 있는지 대진표 보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저 두산중공업. 네. 두 둘 다. 종목이 올라가 있네요. 오. 건설과 원전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전이 되겠 텐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URL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건설이야. 삼성 엔지니어링. 약간 네. 단기 대 장기 이런 느낌일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뭔가 건설이 단기?
그렇죠. 건설이 지금 단기로 봐야죠. 이슈도 있고 네.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 리스크, 러시아에 너무 수주를 많이 금액을 물려 있다고 해야 되죠. 물려 네. 있어서 네. 그런 단기적인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기로 네.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원전 원전. 친환경 쪽으로 그렇죠. 가야 된다고 이게 제일 생각합니다. 좋은 것 쭉 같네요.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장기로 봤을 때는 그냥 네. 원전으로 그냥 가는 게 낫다. 아, 그렇게 네. 단기 장기로 나누는 예, 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은 그게 생각하는 포지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단기냐, 중장기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럼 선택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까? 두산입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는 두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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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오케이. 오. 마무리는 두산중공업. 훈훈하게. 마무리 불안하게.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두산중공업 최인호 전문가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두산중공업 지금 우리 계속 요즘에 이제 에너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시각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태양광 판넬을 혹시 지나가다 보신 적 있나요? 시골길 같은 데 가다 보면. 옛날에 뭐 놀러 갔을 때 좀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면 우리는 산간 오지가 되게 많아요. 산간 오지 자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섬이 대한민국이 짧게 이야기하자면 한 3,7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섬 여수 자체가. 쪽, 남해 쪽에. 전체다가 동해부터 시작해 전체 3,700개 거의 남해와 서해가 많이 분류돼 있죠. 네. 그럼 에너지 근데 플로우가 그렇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생산해야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네. 그러니까 소형 원전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풍력 네. 그다음에 태양광까지 태양광 기술이 사실 우리가 아직 좀 미흡해요. 지금 새만 같은 데 가면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새똥들이 막 얹어 있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제거하거나 청소하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특히 여름에는 장마가 있으면 산사태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많아요. 네. 그렇지만 미흡하지만도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나갈 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 풍력, 태양광까지 같이 하나가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두산중공업이 단연 선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시간상 두산중공업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고르셨는지 체크하고 네. 최종 미인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보여주시죠. 두중이 아, 역시. 두산중공업.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안목도 진짜 높다라는 생각이 아, 드는 게 그렇죠. 예. 진짜 두 분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이번에 3대 미인에 등극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승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번 3대 우승자 두산중공업입니다. 근데 둘 다 너무 좋은 종목들이었고 사실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저는 네. 아까 그 루트로닉이 자꾸 루트로 올리죠. 네. 나중에 방송 끝나고 들어봐요, 그러면. 네,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누가 갖고 오셨나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 우리 종목이 신이었지 예. 않습니까? 아시면서 알겠습니다. 물어보십니까? 털려서. 종신, 예, 종신.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AS 좀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두산중공업 가격 전략부터 우선 네, 들어보겠습니다.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건설과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 목표가는 3만 원, 3만 3만 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만 원. 김영우 전문가요? 저는 일단 25,000원 잡겠습니다. 조금 좀 보수적이네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가격 조정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아하. 이 사태가 끝났을 때 그 조정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인 이제 사이클을 봤을 때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에서 네. 도달한 다음에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 잠시 쉬었다가 조정이 온다면 거기서부터 수익을 다시 한번 매집을 시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삼성 엔지니어링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잡아주세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대규모 수주 리스크도 있지만 네. 일단은 전 세계적인 이게 플랜트 분야에서 종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7,000원에 있겠습니다. 27,000원. 27,000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두산중공업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반론 있으십니까? 반론은 없습니다. 이제 정시 일단은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으신 분이네요.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추가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반론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얼마 전까지 싸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아니다. 예. 아니 얼마 전까지 싸게 샀는데 예. 지금은 비싸다. 예. 그 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십시오. 왜냐면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자기 저점에서 봤는데 고점이 되면 좀 부담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 시청자분의 어쩔 수 입장에서는 없죠, 네. 그러면 조금 이게 좀 조용해지고 조정이 들어가거나 그럴 때 그때 조금씩 단기적으로 포집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차가 떠나면 다음 버스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이상형 월드컵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 주 잘 쉬시고 오늘 오후 정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